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라이트쌤 문제집 경우의 수 부분에 있는 대표 유형들을 뽑아서 풀어볼 겁니다. 경우의 수의 공부 방법은 어떤 원칙을 외워서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유형들의 문제를 외워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는 문제 자체를 외우시는 이제 마인드로 문제를 보시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경우의 수라고 하는 첫 번째 유형을 알아봅시다. 이게 2015년 개정편이라 지금 문제집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문제 번호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유형이다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네요. 네, 이 문제는 경우의 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죠. 경우의 수 정의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네, 경우의 수라는 것은 자,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죠.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사건이 뭡니까? 네, 이 사건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경우를 뜻하죠. 그죠?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반복성과 우연성이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서 우연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네, 이런 뜻을 잘 살펴보고 자, 문제를 봅시다. 다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합시다. 자, A 주사위가 1이 나올 때 합이 7이 나오려면 B 주사위는 6이 나와야 되겠고요. A 주사위가 2가 나올 때 B 주사위는 5가 나와야 7이 되겠죠. A 주사위가 3일 때 B 주사위는 4여야 합이 7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4면 3이 되고 5면 2가 되고 6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나온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인 거죠. 그렇죠? 주사위라는 것은 자, 반복적으로 던질 수가 있고요. 그 결과도 우연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죠.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에 해당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살펴보니 몇 가지다? 6가지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유형을 봅시다.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를 사려고 한다. 50원짜리 6개, 100원짜리 8개를 가지고 있을 때 과자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조금 더 있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는 조금 간단하게 만드신 문제군요. 자, 경우의 수에 우리가 적응하는 이제 시작 같은 때니까 이 문제만 보도록 합시다. 자, 800원짜리 과자를 사고 싶어요. 자, 800원짜리 과자. 자, 800원짜리 과자를 사고 싶은데 이 800원짜리 과자를 지불하는 방식은 100원짜리 동전, 800원짜리 과자, 여긴 100원짜리, 여기는 50원짜리. 자, 그럼 100원짜리 8개를 다 사용할 수 있겠죠. 1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7개를 사용하고 50원짜리 동전 2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여전히 800원이죠. 100원짜리 동전 6개를 사용하고 50원짜리 동전 4개를 사용하면 여전히 800원이죠.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사용하고 50원짜리 동전 6개를 사용하면 네,
네, 여전히 800원을 낼 수 있죠. 그런데 50원짜리 동전이 자 6개밖에 없어요. 50원짜리 동전을 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4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쉽죠? 네. 자, 세 번째 유형 볼까요?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6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네요. 네. 여기 집이 있고요. 여기 서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서점으로 갈 때 첫 번째 방법은 버스를 타고 가거나 두 번째 방법은 자, 지하철을 타고 간답니다. 자, 그러면 버스를 타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까? 네, 못하죠. 지하철을 타고 서점에 가면 버스를 또 탈 수 있나요? 못하죠. 네, 이것에 관련된 이론은 합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합의 법칙. 합의 법칙 뜻이 뭐였나요? 네,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네,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자, m 더하기 n처럼 각각의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하나는 m이고 하나는 n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값을 계산한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자,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6가지고요, 그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2가지예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6과 2를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2여서 8이 된다. 자, 이해되시죠? 합의 법칙을 문제화한 거네요. 자, 유형 4번을 볼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인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수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와 수의 합이 8이 나오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는 거죠. 두 사건이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이때 동시라는 것은 자, 시간적인 동시성이 아니고 자, 한 번의 기회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날 수 없으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다?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래서 m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다. 자,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8이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5가 되는 경우와 8이 되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가 나오는 경우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A, B라고 하게 되면 자, A가 1인 경우 자, B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A가 2인 경우 자, B는 자, 3이 되겠고요. A가 3이면 B는 2, A가 4면 B는 1이겠죠.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죠? 자, 8이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1이면 8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2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긴 5가지입니다. 그리고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8이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죠. 그래서 몇 가지? 네, 9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유형 5번을 봅시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물건을 택하는 경우의 수. 주한이는 7종류의 티셔츠와 4종류의 청바지를 갖고 있다. 주한이가 외출할 때 티셔츠와 청바지를 각각 한 가지씩 짝지어 입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티셔츠가 있고요. 바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티셔츠의 종류는 몇 가지? 네, 7가지죠. 그리고 바지는 4가지죠. 그죠? 자, 티셔츠를 고르는 것과 바지를 고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티셔츠를 고른다고 바지를 못 고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티셔츠를 고르는 경우와 바지를 고르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배웠던 고배 법칙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고배 법칙이 뭡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경우의 수 m과 n을 곱해서 구한다. 이게 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각각의 경우에 하나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m이고 또 다른 사건의 경우의 수가 n일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이 m과 n을 곱해서 구한다. 이게 곱의 법칙이었죠. 네,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쓰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는 티셔츠가 7가지고 그리고 바지가 4가지인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7 곱하기 4 해서 28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6번을 볼까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길을 택하는 경우라고 했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경인의 집, 소인의 집, 현진이네 집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 경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소인의 집을 거쳐 현진이네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경인의 집에서 소인의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그죠? 그리고 소인의 집에서 현진이네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자, 그럴 때 경인의 집에서 소인의 집으로 가는 경우 이 사건과 소인의 집에서 현진이네 집으로 가는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동시성이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동시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에 2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도 한 번의 기회에 4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곱의 법칙에 의해서 둘이 곱하면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답은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7번 봅시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네요. 주사위 1개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네요. 자, 주사위 1개를 2번 던진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첫 번째라고 쓰고요. 그 다음 2번째라고 써줍시다. 자, 첫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2의 배수가 나와 달라는 거죠.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 2, 3, 4, 5, 6 중에서 3의 배수는 3, 6 2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2의 배수는 경우의 수 어떤 경우입니까? 2, 4, 6이니까 3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첫 번째에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에는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동시는 시간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죠? 한 번의 기회에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생기고 여기는 세 가지가 생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되면 네,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6가지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어렵지 않죠? 네. 자, 8번을 봅시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었네요. 네.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자,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첫 번째 자리, 여긴 두 번째 자리, 여긴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6명, 자, 6명을 뭐 잠깐 A, B, C, D, E, F라고 둡시다. 이럴 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에 만약에 A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두 번째는 B, C, D, E, F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5개겠죠. 그죠? 5가지고요. 여기 만약에 B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자, 세 번째 자리에 있는 C, D, E, F 4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넣어야 되겠죠. 경우의 수는 4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4가지.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을 뽑는 경우와 두 번째 자리에 사람을 뽑는 경우와 세 번째 자리에 사람을 뽑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죠? 한 번의 기회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로 이제 곱하기를 하면 얼마죠? 120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 12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나중에 순열이라고 하는데요. 네, 순열이라는 거 이제 순열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웁니다. 참고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자, 이렇게 쓰죠. 6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씁니다. 6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게. 6P3이라고 씁니다. 6P3은 6에서 자 5, 4처럼 숫자 3개 6에서 1씩 작아지면서 숫자 3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자 120 이렇게 나오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것의 원리를 공부를 하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런 기호를 써서 이제 빠르게 풉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자, 줄을 세우는 경우는 6에서 6, 5, 4 이렇게 숫자 3개를 일씩 작게 써서 곱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배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9번을 볼까요? 5개의 문자 MUSIC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네요.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그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이제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했는데요. 자리가 5개가 있어요. 네, C가 맨 앞에 온다고 했으니까 C를 이미 써줍시다. 이렇게 써주면 자, 여기는 두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이 C를 제외한 MUSI 4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I가 왔다고 칩시다. I가 와서 자, I도 이제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는 MUS 3개겠죠.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여기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경우의 수가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임의로 자, M이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문자가 두 개가 남았어요. 그죠?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U나 S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가 되고요. 자, U가 잠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지막 자리는 자, S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C는 고정이니까 C는 이미 맨 앞에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긴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으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C는 고정이고 두 번째 자리는 문자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집어넣고요. 세 번째 자리는 자, 이미 정해진 문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집어넣는 겁니다. 네 번째 자리는 자, 이미 들어간 문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집어넣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문자 하나를 집어넣겠죠. 자, 이런 경우는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4, 3, 2, 2를 곱하면 24. 자, 24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 또 배우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같은 형태를 경우의 수에서는 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런 숫자를 이렇게 계속 나타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4 느낌표라고 표시하고요. 4의 계승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자는 계속한다는 개자고요. 이 승자는 곱할 승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곱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4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네, 이렇게 네, 부르죠. 4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텐데요.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1, 2, 3, 4, 4, 3, 2, 1을 곱하는 것은 4 느낌표라고 쓰고 자, 읽기로는 4의 계승 혹은 4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네, 계산상 이득이 약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4 팩토리얼이고 그 값이 24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자, 정해졌으면 그때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946번. 자, 유형 10번을 볼까요?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부모님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님을 자,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는다고 한답니다. 이때 자, 부모님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그냥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웃하는 경우를 따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5명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5명을 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A, B, C, D, E가 모두 올 수 있으니까 5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서 한 명이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4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앞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한 명이 올 거니까 경우의 수가 3이고요. 네 번째 자리는 앞에 3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제외한 2사람 중에 한 명이 올 거니까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있는 한 사람 한 명이 오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를 하겠죠. 이렇게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기법 5 느낌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값은 얘가 120입니다. 네. 자,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자, 그냥 5 팩토리얼 5의 계승이라고 생각하시고 120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자, 부모님이 이웃하게 이제 서도록 해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부모님 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아버지를 자, F라고 father니까 F라고 쓰고 엄마를 자, mother니까 M이라고 씁시다. 나머지 자, 자식들 혹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A, B, C라고 씁시다. 그러면 A, B, C, F, M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FM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거예요. 묶으면 자, 이렇게 4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4덩어리의 사람이 생기겠죠. 자, 이 4덩어리의 사람을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서처럼 자, 이렇게 쓰면 4 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렬로 나열했습니다. 자, 그럴 때 아빠가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가 2니까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누가 이웃한다고 하면 그들끼리 이렇게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4명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4팩토리얼인 거예요. 자, 4팩토리얼이고 자, 그리고 요 안에서 2명이 서로 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4 팩토리얼은 24니까 24 곱하기 2가 되어서 4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이제 A, B, C가 있고요. 자, D, E, F가 있는데 이 셋을 이웃하게 해달라라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셋을 이웃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묶었습니다. 묶으면 4명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4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3명끼리 이웃하는데 이 3명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꽤 많아요. D, E, F, D, F, E, E, D, F, E, F, D, 그 다음에 F, D, E, 자, F, E, D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자, 어떻게 간편하게 표현하느냐 하면 얘네들끼리 3명이니까 얘네들끼리 줄을 세우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줄을 세우면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자, 3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죠? 자, 요거를 자, 3팩토리얼을 쓰시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경우의 수 6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여기는 24 곱하기 6이 되어서 자, 144가 되겠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11번 유형을 봅시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색칠하려고 한다. ABC 영역의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네, 3가지 색이 있고 자, ABC에 칠하고자 한답니다. 그리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다네요. 그죠? 자, 그럴 때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느냐? 네, 주황색을 자,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입니다. 이 3가지 색깔. 먼저 A를 생각해 봅시다.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3가지 자, 색깔을 칠할 수가 있겠죠. B는 자,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칠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색을 선택해서 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긴 2가지입니다. 자, 그럼 C는 어떤가요? C는 3가지 색 중에서 자, B에 칠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색을 선택해서 칠할 수 있으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칠했던 걸 다시 칠해도 되겠죠? 그래서 B에 칠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 자, 얼마죠? 네, 12가지가 됩니다.
이되시겠죠? 자, 이렇게 거의 곱의 법칙을 사용하죠. 그죠? 자, 12번 자연수의 개수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34보다 작은 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자,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답니다. 그럴 때 이 2장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네, 그 수가 34보다 작게 해달라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1, 2, 3, 4, 5가 있고요. 자, 카드가 2장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34보다 작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 자, 여기에 1이 있다고 칩시다. 1이 있으면 34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1이 오는 경우, 자, 여기는 4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4가지. 1이 오는 경우 4가지. 왜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1이 오면 여기는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 오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경우에 자,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는 4가지 경우가 올 수 있으니까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자, 2라면 이렇게 2가 된다면 여기 1의 자리 숫자는 1이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 오든 여전히 34보다 작겠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2일 때도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어떻습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요게 3이면 자, 31은 어떤가요? 네, 34보다 작죠. 32는 어떤가요? 네, 34보다 작죠. 30 같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요. 34는요. 34보다 작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자,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자, 1의 자리 숫자는 1 또는 2만 올 수 있죠. 그래서 2가지만 있죠. 그래서 여기는 2가지. 그래서 자, 그리고 10의 자리가 1이 오는 경우와 2가 오는 경우와 3이 오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시에 1, 2가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게 전체 경우의 수다.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2 따라서 여기는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13번 자연수의 개수 0을 포함하는 경우 958번. 네, 이 번호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0,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숫자가 자, 0, 1, 2, 3, 4 이렇게 5장이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서 2장을 뽑아서 네, 짝수를 만들고자 한답니다. 그럴 수 있는 개수는 총 몇 개인가? 이런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2장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짝수니까요. 짝수는 어떤 수를 보고 짝수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요? 네,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이면 짝수가 되죠. 그죠? 우린 그것으로 판단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자, 0이면 어떻습니까? 0이면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4개 다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네, 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2면 어떻습니까? 1의 자리 숫자가 2면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10의 자리 숫자는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0이는 쓸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2라면 0을 제외하고 그리고 1의 자리로 간 2를 제외하고 1, 3, 4 3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가 된다든지 32가 된다든지 42가 된다든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가지.
자, 1의 자리 숫자가 4면 어떻습니까? 자, 1의 자리 숫자가 4면 4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0도 들어갈 수 없고, 1, 2, 3, 3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 가지.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와 2일 때와 4일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얼마? 네, 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14번을 볼까요? 현운의 반 학생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한다. 8명의 학생 중에서 경찰관, 소방관, 아나운서를 체험할 사람을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경찰관, 네, 경찰관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 그 다음에 아나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학생은 몇 명 있습니까? 네, 8명 있죠, 그죠? 그 학생을 뭐 A, B, C, D, E, F, G, H라고 합시다. 이렇게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서 이제 뽑아서 경찰관, 소방관,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경찰관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명 중에 1명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8가지. 자, 그리고 소방관은요, 경찰관 체험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7가지. 그리고 아나운서는요, 자, 경찰관, 소방관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 뽑아야 하니까 6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그래서 8, 7, 6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네, 56 곱하기 6이니까 자, 336이네요, 그죠? 33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을 고등학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8명 중에서 자, 3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어떤 뜻이냐면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자, 순서대로 앞에 첫 번째는 경찰관, 두 번째는 소방관, 세 번째는 자, 아나운서를 주게 되면 자,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8명 중에 임의로 자, 이렇게 3명을 뽑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3명을 뽑아서 첫 번째는 경찰관, 두 번째는 소방관, 세 번째는 아나운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방식이죠. 계산은 똑같이 8에서 1씩 내려가면서 숫자 3을 쓰죠. 이렇게 쓰면 값이 얼마다? 자, 33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관일 때, 소방관일 때, 아나운서일 때. 그래서 8명 중에 3명을 자, 줄을 세워서 첫 번째는 경찰관, 두 번째는 소방관, 세 번째는 아나운서를 시키면 되니까 자, 8P3이라고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해되겠죠? 네. 자, 15번 봅시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격이 같은 경우. 자, 5명의 후보 A, B, C, D, E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A가 뽑히는 경우는 이라고 했네요. 네. 자, A가 뽑히는 경우. 자, A가 뽑히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A를 일단 뽑아놓고 시작하면 돼요. 자, A를 먼저 뽑아둡니다. 대표 A로 뽑아두고요. 나머지 두 자리가 있겠죠. 이 두 자리를 B, C, D, E 이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B, C, D, E 4명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다. 네, 위치를 조금 바꿀까요? 여기 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자리는 여기 이 A와 자,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로 뽑힌 사람이 자, 이 순서대로 BC인 경우와 CB인 경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는 대표라고 했지 앞에 경찰관, 소방관, 아나운서처럼 따로 명칭이 없죠. 그래서 BC로 뽑히나 CB로 뽑히나 사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어차피 BC가 대표로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한 가지 경우로 줄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자, 4와 3을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고요. 얘네들 안에서 BC와 CB의 순서를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5명을 나열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5팩토리얼로 쓴다고 했죠. 그죠? 4명을 나열할 때는 뭐 순서가 4명을 쭉 나열하면 4팩토리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럴 때 여기 안에 자, B, C, CB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서 순서를 지워주기 위해서 얘를 자, 2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3 그대로 있고요. 자, 4 곱하기 3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2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가 된다. 자, 중학교 책에서는 그냥 2라고만 쓰는데 여기 2라는 것은 2명의 순서, 2명을 나열하는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히는 2팩토리얼이 더 예쁜 표현입니다.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배울 텐데, 자, 뭐 이렇게 표시하면 좋습니다. 뭐 중학교 2학년인데 가끔 고등학교 표현을 가져오니까 아니 고등학교 걸 배워야 합니까? 라고 벌써 배워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수학에서 등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쉬운 거는 먼저 배우면 되고요. 어려운 건 좀 나중에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명을 순서를 세우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2명의 순서를 지워준다라고 하면 2명의 순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유효한 거겠죠. 자, 16번 볼까요?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7개의 점 중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답니다. 즉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그런 점 7개가 있답니다. 그럴 때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 라는 건데요. 네. 자, 점이 2개가 있으면 선분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한 개만 있죠. 점이 3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3개가 있죠. 그죠? 점이 4개가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군요. 점이 5개가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점이 5개면 10개가 있네요. 점이 6개가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자, 다르게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자, 15개가 되네요. 그죠? 여기 10개였고요. 자, 점 7개니까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점이 7개가 있죠.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개네요. 그죠? 네, 답이 20개. 답이 없네요. 뭘 안 했죠? 네, 요게 빠졌네요. 그죠? 요게 빠졌군요. 그래서 21개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점이 많아지면 이렇게 틀리기가 쉽죠.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면 좋고요. 자, 복잡한 것들은 자, 이렇게 그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 8개면 네, 할 수는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풀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네, 점이 2개가 필요해요. 자, 여기 있는 점 7개를 이름을 붙여줍시다. 자, A, B, C, D, E, F, G. 자, 점이 7개입니다. 그리고 자, 2점이 자, 선분을 그으려면 2점이 있는데 이렇게 2점을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점들은 총 7개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7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점들은 네, 여기에 들어간 점을 제외한 6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6개. 자,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는데요. 잠깐 봅시다.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간 경우와 여기 B가 들어가고 여기 A가 들어간 경우 선분이 다른 겁니까? 자, 점이 여기 A가 있고 점이 여기가 B가 있어요. 자, 이런 선분과 A에서 B로 그은 선분과 B에서 A로 그은 선분은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죠. 그죠?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 B, BA의 순서를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이거네. 얘를 자, A, B, BA의 순서를 지워줘야 되니까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자, 7 곱하기 6에 2니까 약분하면 3이 되고 7, 3, 2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같은 2점의 경우에는 자, 그것들의 순서를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 순서를 지워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눗셈으로 들어가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자, 이런 문제를 자, 풀 때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7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없이 뽑을게. 이렇게. 그래서 7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순서 없이 뽑을게. 2개의 점은 순서가 없으니까요. 자, 이래놓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산은 자, 앞에 있는 7을 분자에 7 팩토리얼로 씁니다. 그리고 분모에 2를 자, 2 팩토리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한쪽에다가 7 빼기 2를 자, 7 빼기 2가 얼마입니까? 5죠. 5 팩토리얼로 씁니다. 그래서 자, 기호로 쓰자면 NCR은 위에 N 팩토리얼 앞에 있는 것에 자, 팩토리얼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R이 그대로 R 팩토리얼로 옵니다. R 팩토리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N 빼기 R 팩토리얼이 옵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1, 2, 3, 4, 5고 1, 2, 3, 4, 5고 얘는 1, 2, 3, 4, 5, 6, 7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까지는 약분이 될 거니까 약분이 되면 6 곱하기 7이 되고 분모에 2만 남죠. 그래서 추가로 약분하게 되면 21이 나오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식 표현인데 7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없이 나열할게.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자, 요것을 7 팩토리얼이 위에 가고 2는 분모로 가고 7과 2의 차이가 또 분모로 가는 겁니다. 팩토리얼 다 붙여서 그래놓고 계산하게 되면 자, 이 결과와 똑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등학교 때는 조합이라고 불러요. 조합이라고. 그래서 순서 없이 2개 이제 순서 없이 뽑을 때를 조합이라고 부르고 앞에서 배웠던 P는
순서가 있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P2라고 하면 7개 중에서 2개를 순서를 가지고 뽑는 거죠. 이 경우는 7 곱하기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일단 대표 문제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사항은 선생님께 질문해 보세요.